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최단 시간 1억 모으기를 위한 통장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 한번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과 접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1억 모으기 저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내가 사실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1억 모으기 저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내가 돈 모으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나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야 나. 그러니까 나를 잘 통제할 수 있으려면 핵심은 바로 내 돈이지만 내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통장 관리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통장을 어떤 걸 쓰시나요? 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요즘 이런 것들 많이 쓰고 뭐 K뱅크 그다음에 뭐 보통 CMA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중은행들은 당연히 많이 쓰시고요. 자, 그런데 월급 통장을 어떤 거를 쓰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쓰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월급 통장 하나만 쓰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급 통장을 우리가 통장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즘은 뭐 실물 통장을 ATM기에 넣고 통장 정리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인터넷 뱅크에서 인터넷 뱅크 모바일을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이렇게 확인하실 거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돈을 출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마이너스가.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카드 대금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현금 찾아 쓰는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보시면 월급이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저것 카드 대금이 결제가 되고 돈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활 필수적인 그런 소비들이 나가면서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내역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느 순간 금액만 잔액만 확인하지 그 내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렇게 월급 통장 하나만 쓴다면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쓴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심지어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모르는 분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동창회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사적인 이런 개인 돈까지도 이 월급 통장에서 뒤섞여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마이너스 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 관리는 붕괴하게 된다. 따라서 월급 통장과 마이너스 통장은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돈은 말이죠. 어떻게 내가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돈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행동경제학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리적 회계라는 겁니다. 심리적 회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처음에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내가 지갑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 지갑에 넣어놓은 돈을 저축할 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쓰죠. 내가 소비통장에 넣는 돈을 저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돈을 처음에 어떻게 규정을 해서 내 돈이지만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심리적 회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10만 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뭐, 큰 돈이죠? 예, 5만 원짜리 두 장입니다. 자, 10대에게 10만 원 주면 이만큼의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깜짝 놀라겠죠? 이번 지난 추석 연휴에 조카들한테 한 10만 원 줬다 그러면 뭐, 놀라 까무러칠 수도 있겠죠. 너무 좋아하죠. 자, 20대한테 10만 원은 아무래도 10대보다는 10만 원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데이트 하루 정도 하면 10만 원 쓸 수도 있겠죠. 30세한테는 더 작게.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40대, 50대들한테는 굉장히 10만 원의 가치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1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완전히 은퇴한 분들에게 10만 원을 드리면 와우, 진짜 10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가치가 평가될까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돈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주운 돈 같은 경우는 말이죠. 가치가 적습니다. 빨리 써버리려고 합니다. 예, 그죠? 그런데 예산에 없는 돈, 뭐 갑자기 생긴 공돈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치가 조금 높죠. 알바에서 번 돈, 이건 내가 정말 고생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기 때문에 조금 가치가 높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빠듯한 예산 속에서, 예산이 있는데 좀 빠듯한 예산 속에서 관리하는 돈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돈을 쓰더라도 이 돈을 그냥 쓰는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예산이 얼마 있었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빠듯한 예산 속의 돈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통장을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1억 모으기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그 사전에 해야 되는 통장 정리. 자, 월급 통장, 소비 통장, 예비 통장, 계절 지출 통장. 계절 지출 통장은 오아시스 통장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네 가지의 통장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뭐 네 개까지는 일단은 됐고, 두 가지만 해보자. 두 가지. 자, 두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월급 통장만 사용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월급 통장과 소비 통장만 좀 분리해서 사용해보자. 자, 월급 통장은 월급을 수령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명세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저축이나 보험이 빠져나갑니다. 저축 내역 확인서가 되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송금해주는 송금 역할을 하니까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자, 소비 통장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한 달에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날,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한 달 동안, 자, 얼마 가지고 살림을 해라. 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예산을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대금이나 현금 인출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소비 명세표가 되는 것이 바로 소비 통장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월급 통장은 월급 받아서 각종 저축이나 보험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한 달의 생활비를 소비 통장으로 보내면 월급 통장에는 잔액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월급 통장에는 잔액이 0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도는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아도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잉여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월 예산은 항상 똑같아야 하고요. 매월 같은 날짜에 월급 통장에서 소비 통장으로 예산을 송금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만 1억 모으기 저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정리하면, 자, 월급 통장에서 저축이 빠져나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55만원 또는 196만원 또는 265만원을 저축해야 됩니다. 155만원 5년에 1억 만드는 저축이었죠. 그리고 196만원 4년에 1억 만드는 저축이었죠. 265만원 3년에 1억 만드는 저축이었습니다. 자, 월급 받으면 바로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까지 쓰셨던 월급 통장의 카드, 뭐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카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존에 썼던 월급 통장을 소비 통장으로 바꾸고요. 새로운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월급 통장으로 사용했던 것을 소비 통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월급 통장으로 쓰던 것을 소비 통장으로 전환, 그리고 새로운 월급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회사에 제출을 해서 등록. 자, 그러면 월급날 나한테 소비 통장으로 얼마를 붙여야 됩니까? 네, 송금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예산. 저축이 빠져나간 금액 빼고 소비 통장으로 송금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120이면 12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내가 매달 쓰는 돈 외에 가끔 명절이나 이벤트나 여행이나 겨울에 의류나 이렇게 계절적으로 큰 지출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계절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들라고 했죠.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새로운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내시고 기존에 있던 월급 통장을 소비 통장으로 바꿔서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이 한 달의 월급 생활비를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억 만들기 위한 저축의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당장 월급 통장과 마이너스 통장을 분리하라. 그리고 사용 중인 월급 통장을 이제부터는 소비 통장으로 전환을 해라.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회사에 제출을 해서 등록하라. 그리고 매월 같은 날 소비 통장에서 예산을 매월 같은 날 소비 통장에 예산을 송금하라. 자, 분리, 전환, 등록, 송금.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찬찬히 정리하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